오늘 14장 창물학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14장 보통 이제 전이금속, 우리가 일반화학 내용 중에서 전이금속에 대한 내용은 특별히 다루지 않는데 이 창물화학에서 전이금속에 대한 이제 성격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시험에서도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내용적으로 일단 여기 노트 중심으로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시험에서 나오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실전 강의 때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강의를 이렇게 추가를 할 거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4장 지금 챕터 14에서 창물학, 이제 기본적으로 창물이 뭔지, 우리가 창물, 차기온, 배위화합물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는데,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의, 그리고 여기 창물에서도 이제 이성질 현상, 이성질체가 있어요. 이성질체라는 거는 이제 이따 다시 배우겠지만, 유기화학에서 나중에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 유기화학의 이성질체나 여기서 이성질체 개념이나 정의는 같은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무기물질, 이제 창물의 경우, 차기온의 경우, 이성질 현상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명명법이 있는데, 명명법은 제가 강의를 따로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거기 노트에 잘 서머리 돼 있고, 거기 예로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똑같은 말을 또 더 할 필요 없어서 명문법은 제가 일단 빼겠고요. 그다음에 이 창물화학에서 중요한 이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정장 이론, 그다음에 리간드장 이론 해서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 중에서 결정장 이론 중심으로, 리간드장 이론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결정장 이론 중심으로 일반화학에서는 그 정도로 배우면은 시험 준비하시는데 큰 지장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보죠. 맨 처음에 창물 노트에 보시면 일단 창물이나 차기온은 같은 말이에요. 창물이나 차기온은 같은 말입니다. 창물은 그냥 중성이죠. 이 경우는 이제 중성 창물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이온이 되어 있는, 전하를 갖고 있는 창물을 차기온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고요. 같은 얘기입니다. 얘기는. 그러면 이제 이 창물, 차기온, 그러니까 막 말을 섞어서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근데 이 창물이나 차기온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구성은 기본적으로 금속 원자하고요. 금속 원자가 중심이에요, 얘가. 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놈이 더 플러스 되느냐? 리간드라는 그런 분자단 또는 원자, 이런 또 이온, 그런 것들이 이제 요 중심 금속 원자에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하는데, 얘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는데, 그 결합 양식은 어떤 양식이냐? 배위 결합이에요. 결합 양식은. 배위 결합이 뭐죠? 우리 화학결합 배웠을 때 배위결합 종류, 배위는 한쪽에서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보통은 공유결합하면은 전자를 양쪽에서 하나씩 제공해서 이거 갖고 결합을 이루어지는 거지만, 배위결합은 그 쌍이, 그러니까 결합을 이루고 있는 그 전자 쌍이 한쪽 원자에 소속되어 있는 전자 두 개를 그냥 같이 없는 놈한테 주면서 너랑 나랑 결합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배위결합이에요. 그래서 금속 원자의 경우는 이 전자가 없어요, 보통. 그러니까 부족해요. 전자가 부족해갖고, 아니면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비탈에 비어있는 오비탈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공간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성격이.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전이금속이 이 금속 원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간드는 이제 그러니까 배위결합을 했으니까 얘가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놈이고, 얘가 줄 수 있는 놈이니까 비공유전자쌍이 적어도 한 쌍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공유하지 않은 자기 거에 돼 있는 그 비공유전자쌍이 한 쌍은 갖고 있는, 적어도 한 쌍 갖고 있는 그런 분자 이온을 리간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창물 차기온이 형성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금속 원자가 이게 중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보통은 이제 플러스, 양이온. 보통은 이제 중심 금속 원자는 양이온이에요, 양이온 성격이 더 크고요.
그다음에 리간드는 중성인 경우도 있고, 얘는 상관없으니까 전자만 갖고 있으면, 전자 쌍만 갖고 있으면 줄 수 있으니까, 특별히 이온이 아니어도 중성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트에 보시면, 다 정의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리간드에서 이 리간드라는 놈에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리간드가 NH3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전자 제공할 수 있는 놈은 누구예요? N하고 H하고 N밖에 없죠, 그죠? 비공유 쌍이 몇 개 있어요? 질소는? 응? 몇 쌍 있어요? 비공유 쌍? 한 쌍 있죠, 하나, 그죠? 다 오작과 원자가 5개니까 3개는 얘랑 결합하고 비공유쌍 이거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금속 원자한테 이제 제공을 해서 결합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배유 결합이고. 그럼 이제 이 경우 요런 원자를 우리가 이제 주계 원자라고 얘기합니다. 주계 원자, 도너아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주계 원자의 수 몇 개냐, 몇 개냐에 따라서 그 금속 이온의 배위수가 결정이 돼요. 배위수. 코디네이션 넘버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CN 약해서 이렇게도 있습니다. CN 코디네이션 넘버, 코디네이션 넘버 이렇게 그래서 배위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주계 원자 수가 몇 개냐? 어떤 리간드 여기 이제 이 리간드 NH3라는 이 리간드에는 주계 원자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 있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NH3가 어떤 금속 원자하고 NH3 하나가 붙어 있다 그러면 배위수가 하나인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근데 어떤 경우는 하나의 리간드 안에 전자를 줄 수 있는 원자 수가 두 개 이상인 경우도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질소 하나밖에 없지만, 질소 원자 하나밖에 없지만, 어떤 경우는 질소가 두 군데, 이 한 분자 내에 여기도 질소가 있고 여기도 질소가 있어서 요거를 동시에 어떤 금속 메탈의 전자를 제공을 해서 결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결합이 일어나면 고리가 형성되겠죠, 그죠? 다 이게 연결이 되니까 고리가 형성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리간드 이렇게 주계 원자가 2개 이상이 있으면 그걸 이제 무슨 리간드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자리 리간드라고 얘기합니다. 멀티덴테이트 리간드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 여러 자리 리간드도 있다. 한 자리 리간드, NH3는 한 자리 리간드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킬레이트라는 것이 있어요. 킬레이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여러 자리 리간드를 우리가 흔히 그 여러 자리 리간드가 결합이 돼서 생긴 창물을 우리가 보통 킬레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러 자리 리간드의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EN이라고 약해서 거기에 이제 노트에 나와 있는 두 가지입니다. EN. 뭐죠? 에틸렌디아민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그 구조식을 보세요. 구조식을 보시면, 질소가 2개죠? NH2, 그죠? NH2, CH2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NH2가 이렇게 해서 양쪽에 전자를 제공할 수 있는 주계 원자가 2개 있어서, 이건 두 자리 리간드예요. 두 자리 리간드라고 얘기하고, 이 경우 이제 메탈하고 이런 식으로 결합이 두 군데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EDTA. 에실렌디아민, 그 다음에 테트라 아스테이토, 해서 EDTA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놈은 6자리 리간드예요. 요건 외워놓으셔야 돼요. 예. EDTA가 6자리 리간드라는 거. 이게 EDTA가 어떤 구조라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역시 에틸렌디아민이냐, 이건 이름을 알면 구조식을 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EN이라고 하는, 또는 에틸렌디아민이라고 하는 요 놈은 2자리 리간드고, 그 다음에 EDTA는 6자리 리간드라는 거를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외워 놓으셔야 돼요. 예. 그래야 이제 문제 풀 때, 이거 구조 몰라도 풀 수 있는 겁니다. 구조를 알 필요 없고요, 우리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실제 예를 하나를 들면 실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트에 나와 있는 예를 들겠습니다. 코발트, 그다음에 Cl, 그다음에 NH3가 5개,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가의 양이온이고요. 플러스
이렇게 해서 반응 전의 것은 제가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 복잡한 COCl, NH3,5Cl2라는 그런 고체를 집어넣어주면 물속에 용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착물이에요. 착이온이고, 이건 그냥 음이온, 자유음이온이라고 그냥 통칭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음이온, 그 다음에 얘는 착이온.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금속이 누구냐, 그러니까 중심이 누구냐라는 걸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착물에서는. 이 중에서 누가 중심이냐면 이제 코발트가 중심이 된 거죠. 금속은 얘밖에 없으니까. 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놈을 중심으로 나머지들이 리간드예요. 그러면 Cl 하나, 얘 Cl 리간드 될 수 있어요? Cl 원자가 리간드 될 수 있을까요? 리간드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뭐죠? 전자쌍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면 되죠. Cl 같은 경우 전자쌍 제공할 수 있나요? 얘 전자쌍이 비공유 전자쌍 있어요, 없어요? Cl 같은 경우. 얘 17점 원자권은 7개잖아요. 되게 많잖아요. 하도 3개씩 냈잖아요. 충분히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얘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NH3 좀 아까 본 것처럼 질소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발트 같은 경우는 지금 얘 코발트 중심으로 주계 원자가 몇 개 있어요? 주계 원자. Cl도 주계 원자죠. 하나예요, 일단. 질소 주계 원자죠. NH3에서. 근데 그게 몇 개 있어요? 5개 있잖아요. 그죠? 이게 5개 있으니까 N 5개, Cl 1개 해서 토탈 주계 원자에 해당되는 놈은 5개가, 6개가 있는 거죠. 얘 1하고 얘 5개니까 플러스 시키면 6개의 주계 원자가 얘 주위에, 코발트 주위에 있어요. 주계 원자가 있다는 거는 6개의 Cl 하나하고 그 다음에 NH3에서 N하고 5개의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총 6개의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코발트는. 그럼, 그래서 이 6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위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이 금속 원자의 배위수, 이 금속 중심 금속 원소의 배위수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는 이제 6배위짜리예요. 6배위 화합물이에요. 예. 그래서 배위수라는 개념, 정의를 모르면 아무리 쉬운 것도 틀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 배위수라는 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노트에 문제 일단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K, AU, 그다음에 CN,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물질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중심 금속으로 잡아야 될까요? 여기서 문제에서 또 누구의 어떤 금속 원자의 베이스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금속 원자의 베이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위화합물 여기서 요 2개 착이온하고요. 이 자유음이온 또는 이제 이게 보통은 거의 양이온이에요. 음이온은 별로 거의 없는데 저도 별로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이 없어요. 착이온은 거의 양이온이고 음이온인데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이거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는 배위 화합물로서 존재를 하거든요. 이 2개 합쳐서 배위 화합물이라고 얘기해요. 예. 이거는 지금 뭐냐면 배위 화합물이에요. 그 이 안에 자유스러운 이온이 있고 착이온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화학적인 그런 감각으로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K 같은 경우 뭐예요? 플러스 1이죠, 그죠? 포테시움은 항상 플러스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이 전체가 마이너스 1로 되어 있는 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럼 이제 이게 착이온이거든요. 여기서 착이온의 중심은 AU, 그죠? 이게 중심 금속이에요. 그럼 얘는 몇 개 붙어 있어요? 4개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요 분자, 요 화합물에서의 중심 금속 원자의 배수는 4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예. 그것만 이제 좀 주의하시면. 이게 이제 포테슘이 이제 앞에, 이 경우는 이제 포테슘 때문에 이게 플러스지만, 보통은 이제 요 착이온 자체가 거의
양이온이기 때문에 뭐 뒤에 뭔가 또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그때 빼고 앞에 것만 따져서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CN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AU 같은 것이 AU의 전하가 어떻게 될까요? 산화 상태가. CN은 보통 마이너스 1이에요. 우리 여기 제가 그 정리를 안 해놨네요. 이제 책에 보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리간드 종류로 쭉 나오는데, 리간드 종류에서 전하를 갖고 있는 경우, CN 같은 경우 보통 마이너스로 돼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OH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CN은 마이너스로 돼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4죠? 그럼 얘는 얼마야겠어요? 플러스 3이야죠. 그래야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3가예요. 항상. 여기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 중심금속의 원자의 산화 상태도 그렇게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또 뭘 하냐? 이놈의 오비탈의 전자 배치를 요 산화 상태에 따라서 또 표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얘는 전자 3개 부족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 7전 강의 때 좀 더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B번을 보시면, B번은 지금 한 거하고 거의 같은 얘기니까. 그러면 코발트, 그 다음에 NH3가 몇 개? 5개. 그 다음에 SO4. 이렇게 돼서 플러스예요. 그러면 여기서 베이스는 몇 개예요? 베이스? 일단 NH3 해서 N 5개 있다는 건 알죠? 5개? 이거 SO4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토탈 6개예요. 6개. 이 경우도. 그러면 코발트가 여기서는 몇 가일까요? NH3는 중성이에요. NH3.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NH3 그냥 쓰잖아요. 그죠? 중성이에요. 리간드는 중성이 될 수도 있고, 이온도 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얘는 중성 리간드예요. SO4는 뭘까요? 이건 뭘까요?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SO4는 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2-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지 플러스 1이 돼요? CO가 그러니까 3가에 플러스 이렇게 되게 됐죠. 이렇게 해서 분해를 좀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리간드 종류하고 리간드의 이 전하하고 그 다음에 중심금속 그거에 따라서 중심금속 원자의 산화 상태까지 이렇게 결정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번. C번은 CU, 그 다음에 EN, 이것이 2개 해서 토탈 E 플러스.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베이스가 얼마일까요? EN은 얼마짜리예요? 몇 자리 리간드죠? 2자리 리간드죠? 2자리 리간드가 2개니까, 그죠? 토탈 4개죠, 그죠? 얘는 4베이스예요. 4베이스가 4고. 그럼 구리의 산화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에틸렌 디아민 이거는 중성이에요. 중성이니까 그대로겠죠? E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금속 원자의 베이수하고 그 다음에 리간드 종류는 나중에 여기 없는데 나중에 뭐 자료실이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수정하기 때나 정리해서 하여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금속의 산화 상태까지 참고로 이렇게 계산하실 줄 알면 되겠어요. 이것이 창물 기본적인 이제 정의와 그다음에 그 베이스 화합물, 그다음에 리간드 뭐 이런 것들 내용이었고요.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을 이건 기본적인 거. 좀 그 창물은 제가 여태까지 싫어하는 거 하나 있었죠. 뭐 싫어했죠, 제가? 전기화학 싫어했거든요. 전기화학 싫어했는데 이 창물화학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앞에서 맨 처음에 예전에는 좋아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냥 그래요. 근데 이 두 가지 여기서 먼저 이성질 현상을 보겠습니다. 여기 순서대로. 이성질 현상. 우리가 유기화학에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될 텐데 일단 일반화학에서 무기화합물이라고 해요. 무기.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화학이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한 4가지 정도 또는 생화학까지 해서 5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그중에 이제 무기화학이라는 부분이 이 착물화학이에요. 그러니까 무기화학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부분이 퍼센티지가 굉장히 작아요. 네. 여기 착물화학이고 생화학도 역시 좀 이따 이제 다음 시간에 15장 배우겠지만 15장 그 하나 정도만 알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다 거의 다 물리화학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아무튼 이성질 현상인데 이성질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다르리 성질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뭐 한자는 모르겠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이성질 현상인데 이성질이 종류가 요 이성질이라는 이성질체라고 이제 여기 얘기하는데 이성질체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맨 처음에 이제 구조 이성질체하고요. 그 다음에 입체 이성질체로 나뉘어요. 입체 이성질체. 이제 구조 이성질체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A가 이제 뭐 M이 있고 그럼 A가 M하고 붙어 있고 M이 또 이렇게 해서 C랑 붙어 있고 뭐 D랑 붙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E랑 붙어 있고 이곳의 결합이 다 이제 예를 들면 어떻게 할까 이거 일단 쉽게 먼저 얘기를 하고 그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면은 구성 원자 종류는 똑같잖아요. 원자 종류는요, 그죠? 그리고 뭐 여기서 다른 거는 A하고 M이 이중결합이냐, 그죠? M하고 C하고 이중결합이냐, 그죠? 그것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자 종류는 다 같고 그 실제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는지 그 결합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 그것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말 그대로 구조 이성질이라는 건 구조적으로 뭔가 결합이 다른 거예요. 예. 결합 상황이 상태가 다른 그런 관계.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성질체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입체 이성질체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하고 똑같아 보이죠? 그죠? 칠판상에서는 똑같아요. 똑같아 보이는 게 아니라 똑같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뭐하고 연결해 있고 어떻게 단일결합이고 이중결합이고 뭐 그런 것들은 이건 똑같은 거예요. 2개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우린 지금 이건 평면상에서 본 거 아니에요. 그죠? 입체적으로 볼 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입체적으로 볼 때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유기화학에서 배웠죠? 메탄, 메세인. 이렇게 보면은 탄소가 무슨 이렇게 해서 입체적으로 그렸잖아요. 아니지. 이거 안 했나? 살짝 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정사면체니까 어떤 놈은 앞으로 튀어나오고 어떤 놈은 뒤로 들어가고 어떤 놈들은 이렇게 돼 있어서 입체적으로 그 상대적인 위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평면상을 그리면 우리가 그걸 구분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이걸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얘네들의 이렇게 결합은 M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것이 뭐 위치가 이렇게 바뀐다든가 나중에 이제 유기학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치가 바뀐다든가 해서 기하적으로 3차원 기하적으로 위치 어떤 그 결합 위치 배치가 다를 수가 있어요. 3차원적으로 그런 기하 이성질체가 있고요. 이 안에 입체 이성질체는 2가지인데 크게 2가지로 또 나뉘어지는데 기하 이성질체와 그 다음에 이제 광학 이성질체라는 거 있어요. 광학 이성질체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 광학적인 성질 면에서만 달라요. 그건 이제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성질상은 구조 이성질체, 그다음에 입체 이성질체로 나뉘어지고 그 입체 이성질체는 기하나 광학 이성질체도 나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이제 이 실제 예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트에 보시면 구조 이성질체는 중심 금속에 붙어 있는 리간드가 다르거나, 그죠? 금속에 붙어 있는 리간드 자체가 다를 경우, 또는 리간드가 같은데 그 주교 원자가 다를 경우, 그런 경우가 서로 이제
구조 이성질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거기 이제 두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리간드의 주계 원자에 다를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노트에 컬러로 안 돼 있고 흑백으로 돼 있어서 원래 제 노트에는 컬러로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 예를 들면 CO 이게 우리 힐책에 아마 힐책에 나온 예일 거예요. 제가 거기서 본 것 같은데 거기서 참고를 한 것 같은데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NO2인데 여기서는 ONO라고 써요. 나 NH3 이거는 똑같고 전체적으로 전하도 똑같고.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NO2라는 요 리간드에서 첫 번째 거는 거기 조금 약간 질소가 좀 진하게 돼 있죠. 잘 구별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좀 진하게 돼 있습니다. 질소가 이 경우는 N이 질소가 코발트의 주계 원자예요. 이 경우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ONO라고 쓴 이유, 굳이 이렇게 쓴 이유는 여기서는 주계 원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O가 주계 원자예요. 이렇게. 이런 경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구성 리간드 종류는 똑같지만 어떤 게 주계 원자가 다른 경우가 첫 번째 이제 구조 이성질체 한 가지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간드 자체가 다를 경우, 예를 들면 거기 노트에 보시면 크롬의 SO4, NH3, 5, Cl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비교를 하면 전체적으로 분자 화합물 자체를 비교하면 SO4, NH3 5개, Cl 1개, 크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구성은 밑에 거를 보면 크롬, Cl, NH3 5개, SO4 1개 이런 식으로 구성은 똑같아요. 아까 제가 M 갖고 ABC 그린 것처럼 그 종류는 같단 말이에요. 종류는 같고 단지 이제 그게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 창문을 이루는 거고요. 그죠? 요건 이렇게 해서 창문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리간드가 다른 거예요. SO4 이건 NH3가 5개에서 그래서 6자리 리간드 6자리 착용이 되지만 6자리 6배의 착용이 되지만 리간드 종류가 여기는 NH3 5개에 Cl 1개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자 차원에서는 그 구성은 같지만 실제로 리간드 자체가 다른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또 한 가지 구조 이성질체가 되겠어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체 이성질체. 두 번째, 이게 구조 이성질체고, 입체 이성질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하 이성질체와 그 다음에 광학 이성질체 두 가지 나뉩니다. 그래서 리간드 종류하고 수 이런 거 다 똑같고 결합되는 방식 다 같은데 다른 건 뭐냐면 입체적으로, 3차원적으로 그 중심 원자 주위에 어느 쪽에 어떻게 붙어 있느냐 배치가 다른 겁니다. 첫 번째는 기하 이성질체. 기하 이성질체는 거기 이제 그대로 그리죠 뭐. 이렇게 된 놈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T가 중심이고 Cl이 2개고 그 다음에 NH3가 또 2개인 그런 4배짜리 창물이에요. 창물인데 이렇게 봤을 때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 이걸 실제로 이제 그려보면 얘네 서로 상대적인 위치가 입체적으로 상대적인 위치가 Cl이 같은 쪽에 이렇게 뭐 면으로 따진다면 같은 모서리 쪽에 있느냐 아니면 대각선 쪽 모서리 쪽으로 방향이 되어 있느냐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유교학습 나오지만 이거는 이제 같은 쪽이에요. 같은 쪽으로 해서 시스라고 얘기해요. 시스라고 얘기하고 요건 서로 대각선 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스 이성질체, 트랜스 이성질체. 물론 이름은 요 이름에다가 앞에다가 이제 시스만 붙여서 이름을 붙이시면 돼요. 일단 그런 것이 이제 기하 이성질체 첫 번째 얘기고요. 그다음 이거는 배율수가 4개짜리. 보통 좀 전에 계속 그 간파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금속의 중심 금속 원자의 배율수가 보통은
지금 몇 개예요? 4개죠? 아까 나온 건 거의 다 6개짜리. 보통 4개 아니면 6개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뭐, 그 아닌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여기 일반학에서 배우는 천문학에서의 배위수는 보통 4 아니면 6입니다. 예. 그 4면, 배위수가 4면, 결합을, 4가지 결합이 있으면 그 구조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 베스퍼 이론 그걸 비슷하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AX4 타입이죠, 그죠? 이건 뭐예요? AX4 타입인데, 보통 이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그 탄소의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보통은, 그냥 사면체 아니라 사각 평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AX6는 뭐였죠? 이건 사실은 AX2 타입,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AX6 타입은 뭐예요? 사면체 하나, 둘, 셋, 4개, 나머지 2개만 더 들어가면 되죠? 어디로 들어가요? 위, 아래, 그죠? 평면 위, 아래죠? 그건 뭐예요? 팔면체죠? 여기 위에 사면체, 밑에 또 사면체니까 팔면체입니다. AX6는 팔면체예요. 팔면체, 네. 이 경우는 이제 요 AX4 E2 타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AX4 타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면체가 될 수도 있어요. 사면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처럼 평면 사각형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중심 금속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중심 금속에 비공유체 이런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고요. 그래서 보통 4배위수하고 6배위수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사각평면 구조인 경우하고, 팔면체 구조, 팔면체 밑에 요건 그림은 좀 어려우니까 제가 안 그리겠습니다. 노트에 있는 그림을 참고를 하시고요. 팔면체 구조를 보시면, 먼저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CL 중심으로 봤을 때 서로 이제 면에 같은 면 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중심금속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쪽에 있고, 근데 그 B번 구조 같은 경우 CL이 서로 완전히 정반대, 면 기준으로 했을 때 정반대로 돼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시스 트랜스, 여기서 역시 같은 쪽에 있을 때 시스, 면 서로 반대쪽에 있을 때 트랜스, 팔면체 구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각평면 구조하고 팔면체 구조하고 해서의 시스 트랜스는 조금 다른 거, 그걸 구별하시면 좀 되겠고요. 그런 것이 이제 기하 이성지체고, 그다음에 광학 이성지체는 뭐냐면, 광학 이성지체는 평광이라는 것이 있어요. 평광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빛이 이렇게 나오면 빛의 그 진행 방향에 수직하게 이런 식으로 그 진동을 해요. 우리가 저번에 어디서 배웠죠? 양자역학 배우는 데서 빛에 이렇게 웨이브라고 했잖아요. 파라고 했잖아요. 그죠? 파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요. 근데 이제 그 파가 진행하는 방향이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이게 사방팔방으로 쭉 이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하는데, 이거를 어떤 장치를 써갖고 한쪽 방향으로만 이게 나올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진동하게끔 그런 파를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이제 평광계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이제 그렇게 생긴 한쪽 면으로만 이렇게 진동하는 평광이라고 얘기합니다. 평광. 이 평광을 어떤 이제 그 시험관에다가 시약을 집어넣고 이 빛을 통과시키면 얘가 통과하고 나서 이 평광을 보면 어떤 경우는 이것이 이런 식으로 약간 방향이 틀어져서 오른쪽으로 틀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반시계 방향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틀 수도 있어요. 그 물질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전혀 알 수 없고 실험을밖에 모릅니다. 실험적으로 실제로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경우, 지금 이제 광학 이성지체라는 건 뭐냐면 다 똑같아요. 여태까지 말한 건 다 똑같은데, 다 똑같은데, 단지 물리적 뭐 농전, 끓는전, 밀도 이런 거 일반적인 물리적 성질도 다 똑같은데 다른 건 오로지 요거 하나만 다른 그런 이성지체가 있답니다. 별난 놈이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다른 그런 이성지체를 광학 이성지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평광면을 뭐 오른쪽에 돌리냐 왼쪽에 돌리냐에 따라서 이름이 이제 유기화학에서는 정해지는데,
뭐 여기서는 이제 그 정도로만 무기화학에서는 광학이성질체가 뭐라는 거, 그리고 이것을 어떤 경우 이런 것이 발생하냐면 거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제 손을 이제 거울에다 비춰보면 이제 거울 면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딱 보면 이쪽에 왼쪽 손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거의. 근데 그럼 이 두 놈을 이렇게 해서 겹칠 수 있어요?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똑같이 겹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있나? 없죠? 예, 이거하고 이렇게 겹쳐도 이게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위가 여기 있고 이거는 저쪽에 저 뒤쪽으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겹칠 수가 없고 완전히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슈퍼임포즈로, 영어로는 슈퍼임포즈라고 하는데 우리 말로는 완전히 겹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경우 거울 상이면서 서로 겹칠 수 없는 그런 분자의 경우 반드시 이게 존재해요. 예. 그것은 좀 세부적인 내용은 유기화학에서 이제 또 더 얘기를 할 겁니다. 무기화학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나가니까. 그것이 일단,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말로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거울상이고 겹쳐지지 않을 때, 그때 이런 광학 이성질체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는 거. 그것이 이제 거기, 코발트하고 에틸렌디아민이 3개 붙어 있는 그런 6배기 화합물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되겠죠. 예, 이거 거울 비춰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성질체 종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정도만 그리실 줄 알면 되겠어요. 뭐, 더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 정도로. 그 다음에, 명명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이 무기화합물 명명법은 이렇게 막 깊이 막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태까지 무기화합물 명명법 자세하게 나오는 시험 문제는 잘 못 봤어요. 예. 무기화합물 명명법 안 나오고 거의 유기화합물의 명명법이 주로 나옵니다. 명명법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 한번 쭉 한번 보시고, 예, 쭉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크게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를 주실 필요는 없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법은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 조금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결정자 이론하고, 그 다음에 2가지 이론에 대해서, 중요한 이론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